네, 경제 현장 오늘 주간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바꾸는 피벗을 단행할 9월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주말 미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완만한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죠. 게다가 7월 개인 소비는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9월 금리 인하 폭은 얼마나 될까요? 관심은 6일 발표될 8월 고용지표에 모아집니다. 연말까지 금리 인하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금리가 낮아질 경우 채권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임재균 KB증권 연구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9월이 미 연준 금리 인하 이제 뭐 결정하는 지금 달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17일인가 18일 그렇죠? 네, 저희 추석 연휴 다음 날. 네, 맞습니다. 얼마나 낮출지 관심인데 예상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연준이 중시하는 7월 PC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상당히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나타났어요?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밤이었죠. 저희 이제 금요일 밤에 7월 PC 물가 지수라고 해서 연준에서 굉장히 좀 CPI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관심 있게 바라보는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이제 헤드라인 그러니까 전체와 핵심 모두 0.2%씩 상승을 했고요. 예. 전년 대비로는 이제 헤드라인은 2.5, 핵심은 2.6%로 이제 둔화가 되면서 이제 뭐 아직 목표치인 2%보다는 높긴 하지만은 그래도 고점이 6에서 7% 가량까지 상승했던 점을 고려를 하면은 상당 부분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사실 이제 물가만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충분히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경제를 보면 개인 소비는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로 갑니까? 소비는 잘 이루어지고 네. 물가 상승률도 지금 보신 것처럼 어느 정도 기대한 수준의 통제가 되고 있고 저 정도면 확실하게 이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다. 뭐 8월 초에 그렇게 시장을 놀라게 했던 침체 공포는 이제 사실상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달 초였죠. 지난달 초에 이제 7월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나서 실업률이 생각보다 조금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미국에서의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발표가 된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물가 지표랑 같이 발표가 된 개인들의 소비 지출 같은 경우 보면은 전월 대비 0.5% 증가하면서 아직까지 이런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조금 이런 지표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은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제로 이제 미국의 2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3% 전분기 대비 연율로 3% 성장을 했고요. 또 이제 3분기 성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중요한데 사실은 이거 뭐 아직 이제 어떻게 숫자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GDP 나우라고 해서 이제 애틀랜타 연은에서 추정을 하는 3분기 성장률 추정치가 있는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PC 개인 소비 지출까지 반영이 돼서 2.5%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기존에 2.0%였는데 2.5%까지 상향 조정됐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미국의 지표를 놓고 보면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지 않은 거는 맞다. 이거는 맞지만은 그 외에 다른 지표들을 봤을 때 경기 침체 우려는 좀 과도했던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9월의 인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이제 모르는 거는 얼마나 인하할 건가. 0.25냐, 네. 0.5냐. 네, 요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사실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미국의 지표들만 보면은 25bp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9월 6일 이번 주 금요일 저희 저녁에 9시 반에 발표가 되는 고용 지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표가 생각보다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은 9월 그러니까 추석 끝난 다음 날에 9월 FOMC에서 50bp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6일 현지 시간으로 발표되는 8월 고용지표. 혹시 8월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의 예상은 어느 정도로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8월 고용자 수 증감 같은 경우는 7월 대비 한 16.5만 명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6.5만 명 증가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좀 감이 없으실 것 같은데 지난달에 7월 달에 이제 시장에 좀 충격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한 개가 지난달 7월에는 11.4만 명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과 이번 8월 숫자를 보면은
8월 달에는 7월보다는 고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 평균을 보면 한 20만 명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매월 평균이 20만 명 증가를 했는데 올해 평균보다는 좀 눈높이는 낮아져 있다. 근데 지난 7월보다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네. 현재 월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고용자 수와 함께 이제 실업률 숫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7월달에 실업률이 4.1에서 4.3%까지 한 번에 0.2% 포인트가 상승을 하면서 예. 시장에서 굉장히 좀 경기 침체가 우려가 많았었는데 지금 월가에서는 지난 7월보다는 0.1% 포인트 낮은 4.2%로 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 7월 달에 미국 남부 쪽에서 이제 허리케인이 예. 있었거든요. 예. 허리케인이 있었는데 뭐 미국 노동통계국에서는 7월 고용 지표에서 허리케인, 그러니까 날씨에 따른 뭐 이런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주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7월 이후에 8월 달에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을 보면은 7월 달에 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들의 계절적인 영향이 아예 없진 않았겠구나.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이 정상화 되면서 좀 고용 지표는 8월 고용 지표는 생각만큼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빠르게 둔화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보면 KB증권에서는 이번 연준의 9월 금리 인하폭을 0.25% 네.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전체적으로? 9월 25bp, 그러니까 0.25% 보고 있고요. 예. 올해 이제 9월을 포함해서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는 3번이 남아 있는데 9월 11월, 12월, 12월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저희는 세 차례 세 번 모두 다 25bp씩 인하해서 올해 총 0.75% 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세 번 정도의 0.25% 포인트씩 이른바 베이비 스텝을 이제 할 거라는 얘기인데 그 정도 하면 지금 요즘 환율 변화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달러 가치 좀 약세 압력이 어느 정도 좀 될까요? 어느 정도 강할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드디어 이제 지난 2, 3년간 연준이 굉장히 강하게 긴축을 해오다가 그 긴축을 끝내고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점은 달러 강세에 좀 완화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미 상당 부분은 조금 금리 인하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제 9월달에 25bp 인하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네. 시장에서는 9월달에 여전히 50bp 인하를 할 가능성도 우세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3분의 1 정도는 50bp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25bp 인하를 단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달러 약세보다는 달러 강세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또 하나 이제 뭐 내외 금리 차뿐만 아니라 경기적인 펀더멘탈로 봤을 때도 사실 미국의 경기가 최근에 둔화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높지만은 주요 어느 나라랑 비교를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자금들, 이게 주식이 됐던 아니면 실제로 공장과 같은 투자, 직접 투자가 됐든 간에 미국 쪽으로 돈이 쏠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달러 강세의 압력을 완화하는데 굉장히 좀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 연준이 이제 올해 세 번 회의가 있다. 9월, 11월, 12월이 있는데 9월에 예상대로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어서 바로 우리도 기준금리를 낮출까요?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 않아요? 왜요? 네, 일단은 9월 FMC가 끝나면은 한국은행은 이제 올해 남아 있는 통화정책 회의가 10월이 있고요. 그다음 예. 11월이 있습니다. 10월, 11월. 네, 저희 많은 이제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좀 한국은행에서는 연준이 9월에 인하하면은 10월달에 인하할 것으로 조금 우세하게 바라보고는 있는데 현재 한국은행의 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큽니다. 집값. 네, 실제로 이제 지난 7월하고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개진하는 금통위원이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좀 굉장히 기대가 높았었는데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깨고 두 번 다 만장일치 동결을 결정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그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0월달에 인하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게 9월부터 스트레스 DSR 정책이 실행이 됐지만은 실제로 이 정책과 그리고 대출의 증가가 나타나는 이 둔화가 나타나는 데 좀 시차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은 9월달에 주담대 대출이 실행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집계약이 8월 이전에 실행이 된 부분들일 그렇죠. 거예요. 네, 보통 이제 계약을 하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정도 차를 두고 잔금을 치르다 보니까는
좀 시차가 존재하는데 10월 금통위 때까지 가계대출의 증가세, 뚜렷한 증가세를 좀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증가세가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강한 엄청나게 마이너스 증가율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현재 한국은행이 가계대출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는 10월달 인하는 좀 너무 앞서간다. 빨라야 11월 인하가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또는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9월에 있으면 한국은행 금통위가 10월에 기준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는데 KB증권에서는 집값 상승에 대한 한은의 걱정과 그것 때문에 조금 바로 있기 어렵다. 그럼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11월쯤이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데 금리 인하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모든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잖아요. 주식 증시에서도 뭐 성장주가 오르느냐 또는 뭐 가치주가 오르느냐 여러 가지 관심인데 늘 금리가 낮아지면 시장 금리가 떨어지니까 결국 채권값이 오른다. 그래서 채권 투자가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금리 인하 과연 채권 투자 좋은 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학수고대하고 있던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실행된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이 이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추가적인 이제 시장 금리의 방향성은 그때그때 사례마다 다릅니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2020년 팬데믹 때죠. 팬데믹 때 연준이 긴급 인하를 했을 때, 그리고 2008년도 이럴 때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도 시장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추가적으로 시장 금리가 떨어졌다 이거죠? 네,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001년 이제 닷컴 버블 때도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고 나서 금리가 시장 금리는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2001년 닷컴 버블, 2008년 서브프라임, 2020년 팬데믹 다 이제 금융시장이라던가 경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 굵직굵직한 약간 위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걱정은 존재를 합니다. 침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현재 미국의 경기 펀더멘탈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만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가 연착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9월달에 인하를 하고 나서 추가 인하에 대한 속도는 굉장히 좀 더디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시장금리 입장에서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달에 50bp 인하 같은 정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해 75bp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시장은 이미 100bp 정도의 1%포인트를 내린다라고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연준이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더디게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95년도 7월 사례를 보시면은 95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물가가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침체가 아니라 물가가 낮아지면서 금리를 인하한 사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의 사례와 굉장히 유사하죠. 지금도 뭐 경기 침체 라던가 신용 경색이 아니라 물가가 낮아짐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하는 건데 95년도 7월 달에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때를 보면은 오히려 시장 금리가 반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보면은 그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 이미 시장이 많이 앞서 나간 거죠.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다. 네, 이미 반영이 돼 있는데 연준에 인하하는 걸 보니까 내가 시장이 반영하는 것보다는 더 천천히 금리를 인하하겠네. 그럼 내가 너무 많이 앞서 왔네 하면서 금리가 좀 반등한 모습들이 보이고 실제로 95년도 사례를 보시면은 1년 동안에 처음 인하하고 그 다음 인하는 6개월이 걸렸고요. 아, 그래요? 네, 첫 인하하고 1년 동안에 75bp 총 3번 인하를 했고 인하 사이클 내내 5번 인하라고 인하 사이클이 끝나버렸습니다. 뭐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더 많이 인하를 하겠지만은 이미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금리가 인하를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더라도 시장 금리의 추가 하락 압력 자체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미 반영이 됐다면 시장에서 채권 수익률 이미 뭐 다 오를 만큼 올라요. 정점이 아닌가? 고점을 찍은 게 아닌가? 혹시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런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어느 정도 조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8월 5일이죠. 8월 5일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에 3.66%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예. 국내 금리도 이제 3년 같은 경우는 2.8%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현재 이제 침체 수준까지 반영이 되면서 금리가 굉장히 과도하게 하락을 했는데 저희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뭐 침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3.8%를 계속해서 좀 추세적으로 하락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 이유는 저희는 이제 연준의 인하가 끝났을 때 네. 최종적인 기준금리를 3.5%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뭐 3.8% 정도라고 하면은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0.3%포인트 차이인데 어느 정도는 이제 합당한 금리 차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뭐 2.8% 3년물 기준으로 2.8, 2.9%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최종 기준금리의 인하 사이클이 끝났을 때 2.75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통화정책의 피복이 시작되더라도 채권 투자해서 뭔가 이게 채권 가격이 좀 올라가는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투자의 재미를 보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걸로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에 따라서 가격 상승폭은 좀 크지 않다. 크지 않을 것이다. 네. 투자자들 이 부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주간 주식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